기기설계 산업기사 실기 강좌. 안녕하십니까. 기계설계 산업기사 실기 강좌를 지도할 강영식 교수입니다. 이 국가기술 자격증은 여러분 수험자도 잘 알고 있듯이 기계설계 실무 지식이 갖춘 상태에서 CAD 프로그램, 즉 2D CAD는 보통 오토캐드를 활용하고 3D 부품도 작성은 솔리드워크, 여러분들 인벤터, 카티아, 또 NXUG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낸달의 등각투상도와 2D 부품도 2개의 도면을 출력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혼자 독학해서 이 실기 준비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죠. 또한 기계설계 산업교사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지식이 있을 때마다 요구사항이 바뀌어 왔습니다. 이에 수험자는 이 사실도 모르고 과거 방식의 준비를 해왔다가 실기를 보고 난 다음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저는 실기 지도 방침을 이런 식으로 지도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과제에 짧은 시간이 보통 5시간 반을 주어지는데 여기에 100% 완벽한 도면을 완성해서 그려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에 저는 꼭 필요한 능률적인 도면 해독을 먼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탕으로 제도를 그릴 수 있는, 빠르게 그릴 수 있는 제도 능력을 수행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반드시 거기서 그 과제에 수행해야 될 핵심 포인트 등을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 최고 선봉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기 과제 출제를 많이 해왔고 또한 채점도 많이 해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수험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과 같이 동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저와 동참을 해서 동영상을 한 번에 완성될 수는 없죠. 2번, 3번 계속 따라하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맞이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수험자 여러분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기계설계 산업기사 출제 분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분석에서는 크게 실기 시험 출제 기준, 그 다음에 좀 나가서 수험생이 준비해야 될 준비사항, 그 다음에 요령, 마지막으로 실기 시험 문제지 예시를 가지고 직접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실기 시험 출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기는 간단하게 중요 사항만 포인트를 찝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년마다 이 출제 기준이 좀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2018년 7월 달부터 2020년까지 여기 기간 동안에 새로운 문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바뀐 거는 뒤에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5시간, 과거에는 5시간 과제였는데 지금은 5시에서 30분으로 30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30분이 늘어난 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한 사항이 많이 추가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크게 기계설계 산업기사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수준은 주요 항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설계 정보 수집 능력 분석을 할 줄 아는가. 두 번째, 설계 표준화 제공을 할 줄 아는가. 거기서는 부품 및 목록 관리를 할 줄 아는가 보겠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도면 해독인데 KS 규정에 수록되어 있는 도면을 각종 기호를 갖다 분석을 하고 투상도 이런 형상은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한 도면 해독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네 번째가 이제 주 작업 항목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해야 될 일이죠.
형상 모델링을 해야 되고 여기는 2D와 3D 작업을 해야겠죠. 자, 그거 가지고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셈블리도 할 줄 아는가. 그 다음에 6번째 설계 도면 작성해가지고 이 파트 모델링 된 거를 2D 도면 작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각종 설계 사양과 구성 요소를 만들 수 있는가. 도면을 만들 수 있는가. 마지막 3번째는 도면 출력과 및 데이터 관리를 할 줄 아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술적 수준으로 묻게 되겠습니다. 기타 열처리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가. 마지막으로 여기 설계 이제 제대로 됐는가 검증을 해야겠죠. 설계 검증 능력은 검증 준비도 하고 공학적 검증도 할 줄 아는가.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을 할 줄 아는가 하는 것들이 기계 설계 산업기사에서 주로 다루는 기술적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키포인트로 알아야 될 게 반드시 2012년부터 KS 데이터북을 열람할 수가 그때는 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여러분들 KS 데이터북을 열람할 수가 없고 이 공단에서 직접 준비한 실케이터 파일을 갖다가 제공을 해주면은 여러분 그거를 보고 필요한 KS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려 넣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 데이터북을 지참했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 약간 부정행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못하게 좀 막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S 데이터를 여러분들 제공하는 것이 어떤 파일이냐면은 이런 파일을 제공해요. 여기 이제 PDF로 파일을 제공하는데, 자, 목차에 보면은 뭐 1번부터 한 50개 정도 부품에 대해서 쭉 나와가지고, 대개는 이 안에 여러분들의 그 과제에 수록되어 있는 KS 부품에 대한 모든 부품들이 다 여기에 대부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첫 번부터 거칠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너링, 나사에 관한 내용, 작은 나사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도 멈춤링, 축에 보면 이제 배안이 빠진 위막에서 멈춤 같은 거 넣겠죠. 이런 항목들을 쭉 여기 수록되어 있는 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추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수검자가 뭘 준비해야 되고 거기 따른 수검에 임했을 때 어떤 요령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계설계 산업기사 3회부터 변경사항을 변경한 후 2D 부품도 3D 모델링 작업, 이런 말은 렌더링 등각성도가 됩니다. 3D 모델링 작업이 실시하면서 작업하던 것을 작업 과정 방법이 변경되었다. 자, 본 교재는 변경된 기준에 맞춰서 수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과제 요구 조건, 수검자 주의사항, 과제 수행 관리 방법 등을 수록했습니다. 자, 수험생들은 신분증 반드시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이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생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을 못 받은 거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검증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하다 보면 준비 목록인데 이것은 각자 개인이 지참을 해가지고 들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감독위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을 받고, 대개 거기 수검장 안에 들어가면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오신 분하고 감독위원 두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주로 많이 다루고 거기에 대한 비번호 부여하든지 이런 운영해 가는 걸 많이 하고, 실제 시험 감독은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 실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번호를 부여를 받게 되겠죠. 자, 비번호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지정된 좌석에, 그 비번호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를 켜가지고 마우스라든지 시스템 장비 이런 것을 이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킹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목록을 한번 볼까요? 자, 삼각자, 디바이더. 대개는 디바이더는 요즘은 많이 준비를 안 하고 되게 삼각자를 아주 치수로 옮깁니다. 여러분이 이제 과제도를 주어주는데, 하나 이거 볼게요. 과제도. 이런 식으로 문제지를 주어줘요. 문제지가 거기서 1대1로 정확하게 이렇게 출력이 돼 있어요.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 요거 크기는 이렇게 자로 재가면서 재야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삼각자나 이런 치수 각도기 같은 거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볼펜 사무용 하나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일이 많이 다를 때는 다른 스케일로 그린 거를 스케일에 맞춰서 치수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삼각 스케일도 준비를 하는데, 대개는 요즘 과제들은 다 1대1이니까 요거는 준비를 대개는 안 해도 무방하더라고요. 그 밖에 이제 컴퓨터 그 수검장에는 이제 2D 작성을 하는 설계 소프트웨어, CAD 소프트웨어를 얘기죠. 이것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3D 작업할 수 있는 3D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수검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안 쓰고 본인이 컴퓨터를 직접 들고 와서 하겠다면은 사전에 검사를 받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노트북을 가지고 CAD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는 수검자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공학용 계산기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크게 뭐 상가함수라든지 이런 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 있는 그 더하기 빼기 계산기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검지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버전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를 경우에, 내가 연습했던 소프트웨어가 조금 다를 경우에는 개인이 컴퓨터를 지참해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시작 전에 반드시 시험 감독위원에게 그 개인 PC를 검사를 받아야 하겠죠. 거기 혹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파일이 수록되어 있지는 않은가, 또는 매크로 기능이 수록되어 있지 않는가, 자동 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거를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호환성 설치 및 출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발생 문제는 수검자한테 있어요. 본인이 가져간 그 컴퓨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또한 수검자 출력용 PC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의 PDF 파일로 변환해갖고 저장해가지고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이제 오토캐드로 저장하면은 확장자가 DWG 이렇게 되고, 3D 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리드웍 같으면은 srd, prt라든지, 인벤터 같은 경우는 irp 이런 파일로 저장을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PDF로 저장해 가지고 이거를 출력을 해도 무방합니다. 작업한 도면의 파일의 색상 크기, 수검 조건과 동일한 형태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변환했을 경우에 가끔 글씨체 같은 게 깨질 수가 있어요. 이런 발생되는 문제는 본인의 기책 사유가 되니까 충분히 이런 것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해야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PDF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그림 파일 있죠. 되게 PNG나 JPG 이런 식으로 저장해가지고 출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스케일이 잘 안 맞고, 또는 그래픽 이미지 해상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장비 점검이 끝나면은 이제 문제지를 받게 되겠죠. 거기에는 이제 비번호 이름을 기록하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면 그 문제집을 상단에 보면 이렇게 비번호,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비번호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됩니다. 뭐 시험 장소 이런 거는 다 여기에 이미 써져 있으니까 이거는 기록할 필요 없고, 비번호만 기입을 하면 될 겁니다. 이름도 아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감독위원의 그 지시사항을 잘 듣고 거기 따라야 되죠. 자, 이 내용은 매 똑같은 건 아니겠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잘 따라줘야 되겠습니다. 자, 작업 수행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시작이 되면은 시간 체크를, 여러분 아까 5시간 반이라 그랬죠. 5시간 봤더니 시간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 가서 수행을 해야겠죠. 자, 먼저 과제 명칭을 먼저 잘 보세요. 과제 명칭에 그 과제의 기능이나 그 다음에 작동 원리 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과 구동 원리를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부품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요구하는 부품만 도면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 요구되는 부품을 몇 번에다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하면
쓸데없는 부품을 해야지 시간 낭비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자, 대개는 이제 1번 부품이 1번이 본체 또는 베이스가 되겠는데 1번은 보통은 그리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이놈이 형상이 복잡도 하고 그다음에 치수깁도 가장 많고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품이니까 본체 구성을 알 수 있으면 대개 나머지 부품은 쉽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하지 않도록 잘 1번을 잘 구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2번을 읽어볼게요. 설계 변경 요구 조건에 따라 제공된 K 데이터를 보고 요구사항에 대조하면서 크기, 적용할 공적값을 문제지에다 기록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요 KS 데이터북에 기록된 내용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뽑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록을 해가지고 문제지에다가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옆에다 기록을 해두면은 거기에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겠죠. 이 KS 데이터북 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요. 3번 개정되기 전에 단면이 요구하는 조건, 질량 사고 조건이 있었으나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단면을 해라 이런 조건이 삭제되었어요. 그래서 3D 등각도 투상도에는 특히 이 단면도를 할 필요가 없고 2D 도면도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단면을 해야겠다. 그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단면을 해야겠죠. 그러면요. 네 번째 읽어볼게요. 과제 도면은 실식에 맞게 1대1 또는 2분의 1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1대1로 되는데 가끔 큰 과제들은 2분의 1로 축소돼서 있으니까요. 이때는 삼각 스케일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과제 도면의 크기를 직접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자로 측정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죠. 각도나 자로 측정해서 여러분 부품 모델링을 실시하고 도면 작업을 실시해야겠죠. 치수 측정 시에 치수 끼워 맞춤하는 치수가 어딘가 또는 중심거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치수입니다. 여러분 채점표에 반드시 들어가는 치수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별도의 필기도구를 이용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록을 해둬가지고 반드시 도면 작업에도 옮길 수 있도록 해야겠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5번째, 과제 수행의 성공 여부는 시간 관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수행하는 작업 관리도를 내가 해놨는데, 꼭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주고 되게, 평상시 훈련할 때, 연습할 때, 한번 실전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면은 무난할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도 그냥 무조건 막 뛰는 게 아니잖아요. 몇 구간에서는 얼마 시간을 줄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쭉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지를 받으면은 문제지에 대한 과제 숙지하고 과제 분석을 하고 부품 형상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분석하고 그다음에 아까 주어진 거기에 필요한 KS 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뽑아내고 이런 데는 짧게 해야 됩니다. 10분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새로 추가된 게 여러분들 설계 변경 사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거 도면과 현재 도면을 비교해가지고 도면 부품의 그 변경되는 부분이 어떤가를 분석하고 뽑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요거 한 20분 정도 잡아야 되고. 자, 여기까지 끝나되면은 충분히 검토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부품 본격적인 모델링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주어지는 부품이 3개 내지는 4개 정도 이런 부품 모델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체 모델링이 제일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혹시 본체가 어렵다 싶으면은 1번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부품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 아주 나중에 본체 부분이 이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거꾸로 역추적해가지고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품 모델링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되면은 이제 추출을 해야겠죠. 부품 여기에 돼 있는 도면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D 등각도 추출하는데, 2D 부품도 추출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데 추출하는 시간은 컴퓨터가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메뉴 설정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 수검자가 해야 되지만 추출하는 건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걸 축출한 거를 도면 양식을 그려야겠죠. 거기서 요구하는 도면 양식대로 그려지는데 도면 양식 처음부터 새로 작성하기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려내기 때문에 굉장히 양식에 세팅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잡았는데 여기까지 작업하는데 한 3시간 정도 쭉 잡으면은 무난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걸 통해 가지고 요 축출된 거와 여러분 도면 양식 그린 거를 이제 합성해야겠죠. 합성해 가지고 3D 등각도 작업과 2D 부품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3D 등각도 작품 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요건 한 30분 이내에 끝나고, 가장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2D 부품도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D 부품도 작업 축출한 거와 양식 그린 거를 여기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2D 부품도 여기서 완성 단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기입을 한다든지 표면 거치기 또는 기하 공차를 주고 주서 부품난 작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주 작업 해야 될 게 요거와 요거 두 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여기까지만 5시간 경과가 된다고 보고, 아까 5시 30분이면 한 30분 남았죠? 그 나머지 30분은 여러분들이 검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한 것이 어디가 틀리지 않았는가, 또는 빠진 것이 없는가, 그 다음에 배치라든지 이런 그 도면의 상태가 미려도라는데 이런 게 적당한가, 이런 거 쭉 검도를 해야 됩니다. 그 검도하는 요령도 밑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도면 파일을 저장을 하고 하면 작업이 끝나요. 끝나고 파일을 이제 손을 들고 감독관께 다 있습니다 하고 제출을 하면 되는데, 파일을 제출할 때는 여러분들 2D 부품도 작성하고 3D 등각도 작성하고 요 두 개만 파일을 출력할 수 있도록 작업 감독관한테 제출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도면을 출력을 하는데, 출력하는 거는 여러분들 작업 시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프린터 설정하고 플로터 설정하는 것만 충분히 숙지를 한다면은 여기서부터는 뭐 그렇게 무리 없이 그냥 출력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검도 시간을 한다 그랬죠. 검도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도할 때 이게 도면은 무조건 다 완성됐다라 좀 무조건 손을 들어줘 바로 제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검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까도 했지만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 또는 오류가 없는가 이런 거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뭐 연장 시간을 쓰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은 연장 시간이 없었으니까 여기는 무의미합니다. 그럼 5시 반 안에 과제를 수행해서 내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검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수순을 해야 되는가 해서 제가 요령을 쭉 9가지 이렇게 쭉 얘기해 놨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죠. 예, 설계 요구 조건대로 관련 부품 투상과 치수가 올바르게 됐는가, 혹시 누락된 투상 부품이 없는가, 그다음에 치수 기입이 올바르게 됐는가 이렇게 하겠죠. 두 번째, 작업 요구 부품대로 추상도 요구 부품의 단면, 해칭, 투상선 누락이 없는가. 자, 요거는 여러분들 2D 작업도에서 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 단면도 작업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상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게 복잡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상세도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단면에 했을 때는 반드시 해칭이 들어가야 되고, 일부 추상선 누락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건 감점 대상이 되니까 혹시 있는가 살펴봐야겠죠. 자, 세 번째가 이제 치수를 봐야 되는데, 주요 치수 기입을 먼저 보세요. 치수 기입은 전체적인 뭐 일반 치수도 많은데 주요 치수 기입이 여러분들 채점 기준이 되니까 거기를 봐야 되는데, 자, 어떤 곳이냐면은 끼워 맞춤 하는데, 그 다음에 중심거리, 부품의 전체 치수, 높이, 폭, 너비 이런 게 전체 치수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KS 데이터에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에 수록되는 치수들, 이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 기능과 품질에 따라서 주요부 기하공차, 표면 거치기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빠진 곳이 없는가. 이것도 기하공차나 표면 거치기가 아주 정밀한데, 그러니까 보통 뭐 Y면이 들어간 데가 어딘가 이런 데부터 봐야겠죠. Y나 X면이 들어간 데부터 여기 빠진 데가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고, 기하공차도 기준 데이텀을 먼저 그리고 데이텀이 빠진 것이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뭐 줘야 될 뭐 직각도 평행도 또는 흔들림 이런 것이 없는가, 빠지지 않는가 이런 걸 잘 보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부품과 부품 간의 번호가 일치하는가. 가끔 번호를 다르게 해놓고 복사하다가 번호 수정을 안 해가지고 그대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번호가 부품 번호가 일치하는가 이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3D 모델링도 등각도 낼 때 음영 렌더 처리가 잘 되어 있는가. 자, 과거에는 와이어프레임으로 제출하게끔 돼 있는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와이어프레임 제출이 없고 전부 음영 렌더링으로 이렇게 출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열 처리 부품이 있는데 열 처리 부품에 축 같은 건 반드시 열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HRC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쓰게 돼 있는데, 자, HRC 그래가지고 뭐 5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는 게 있거든요. 이제 당금질 처리하는 거죠. 이런 것이 적절하고 거기에 따른 재질 기호가 적절한가. 일곱 번째, 전체적 배치가 잘 맞았고 도면이 보기에 좋은가. 한쪽에 쏠려 있으면 안 되고 도면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활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백의 평면 거치기 기호 등의 불필요한 요소가 남아있지 않은가. 이제 도면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도면을 빨리 그리기 위해서 여기 여백에다가 평면 거치기들을 막 배치하고 여기다 잡아다가 복사하지 여기다 끌어서 쓰거든요. 그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삭제해가지고 도면만 쫙 제출할 도면만 딱 남게끔 그렇게 불필요한 거는 남지 않게 해주겠죠. 마지막으로 파단선, 은선 등의 색상은 적합한가. 보통 파단선 하면은 여러분들 가는 선으로 빨간색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색상, 은선은 노란색이죠. 적절하게 잘 됐는가. 그 다음에 중선이 너무 짧거나 길게 나와서 조금 미관상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되면 제출해준 플로타 출력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여러분 보면은 A2 양식에 맞춰서 A2에 맞춰서 하죠. 그러나 도면 출력은, 여러분 보통 컬러나 흑백 플로타에 다는데, 대개는 아마 흑백일 거예요. 흑백 종이 사이즈는 A3 양식의 출력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도면은 A2다 그러지만 출력은 A3 하는 걸 유념해야 되고, 이 출력은 작업 시간 포함이 안 되니까 차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선의 굵기, 외형선, 중심선 뭐 이런 것들의 선의 굵기가 잘 맞도록 세팅을 하는데 그렇게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게 혹시 출력이 잘못되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출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은 절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프린트한 그 작업 과정이 잘못된 것만 여러분 한 번 더 출력할 수 있게끔 거기서 허락을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가 실기 문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받는 문제지 예시예요. 아까처럼 여기 이제 비번으로 쓰고 이제 문제 이렇게 요구 조건이 나옵니다. 자, 설계 변경 요구 사항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건 하나 예시니까 꼭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각 가제마다 기능이 다르니까 요 설계 요구 조건이 그 기능에 맞춰서 바뀌는 사항이 나올 겁니다. 지급대 가제 도면을 기준으로 설계 변경 정에 따라 설계 변경 수행하시오. 설계 부품이 변경될 경우 관련된 다른 부품도 설계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3. 설계 변경 시 설계 변경의 부위는 최소한으로 하고 설계 변경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요구한 설계 변경정의 이에 불필요한 설계사항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거기 도면 이제 가제도 주어지겠죠. 가제도에 A부, B부, C부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A부에 뭐 어떤 거는 요렇게 바꿔라. 64로 바꿔라. 자, 그랬을 때 1번 부품만 바꿔라. 그 다음에 B부 치수는 뭐 다르게 취소됐는데 40으로 바꿔라. 요거는 2번과 4번 부품에 적용을 해라. C 부분은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계 변경 요구 조건이 주어집니다. 자, 그거에 따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면은 부품 이렇게 지금 동력 전달 장치인데 이렇게 도면의 부품 전달 장치에
요게 이제 V벨트 풀리죠. V벨트 풀리가 이제 M0인데 M0을 예를 들면 A형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여기 베어링이 여기 들어있는데 베어링이 깊이는 볼 베어링이고 지금 69005잖아요. 6905를 다른 볼 베어링 타입으로 바꿔라. 또는 볼 베어링 치수를 바꿔라. 그래가지고 설계 변경 전에 문제지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보고 하나 더 띄워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여기 아까 M형을 A형으로 바꾸면 A형에 대한 바뀌는 치수를 갖다가 앞에서 주어진 그 KS 데이터 그 PDF 보고 이렇게 도면 치수로 이렇게 산출해서 이렇게 뽑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어링 치수가 아까 여기 바뀌었죠. 690호를 720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베어링 타입이 바뀌거나 혹시 내경이 바뀌잖아요. 내경이 지금은 안 바뀌었지만은 어떤 뭐 4번이 5번으로 바뀌면 내경도 크기가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 내경도 외경도 이렇게 치수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런 치수가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치수가 다 바디에 몸체의 치수도 바뀌고 축경 치수도 바뀌고 폭도 바뀌겠죠. 이게 바뀌는 부분이 어딘가를 설계 변경이 된 다음에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고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2D 부품도 제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구 조건이 지급된 도면 과제를 기준으로 1번, 2번, 3번, 5번. 그래서 1번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은 그게 과제도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체킹을 먼저 하세요. 다른 엉뚱한 그 부품들을 해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이 부품들의 형상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투상도와 단면도 등을 빠짐없이 제도하고 설계 목적에 맞는 기능 작동할 수 있도록 치수기입이라든지 치수공차, 끼워 맞춤 공차, 기하 공차,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그 다음에 열처리, 주소 이런 모든 제작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여러분이 다 여기다 도면에다가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 아까도 얘기했죠. 출력은 지급된 용지가 A3예요. 여러분들 도면 작업은 A2 하는데 출력 용지는 A3예요. 그래서 본인이 흑백으로 출력한 다음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4. 제도는 삼각법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A2 도면 양식의 영역의 1대1로 제도를 하며 지정된 양식에 맞춰서 자칫 상단 A부 투면 작성하고 B부 표제란 작성하여 부품들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예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A2 양식에 이렇게 그려지고, 자, 도면 양식은 이렇게 A2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 여기 여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통 10mm 띄우면 돼요. 이쪽으로 10mm, 이쪽으로 10mm 띄워가지고 안에 테두리 선을 이렇게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중심 마크가 있는데 이렇게 중심 마크 네 군데를 이렇게 중심 마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중심 마크를 해줘가지고 도면을 그려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좌측 상단에는 수검란을 해주고 수검번호, 성명 이런 거 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싹 이렇게 묶어요. 출력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볼 수 없게끔 채점할 때 누가 그랬는지 볼 수 없게 묶는 부위고, 그다음에 우측 하단에는 여기에 표제란하고 여기에 부품란이죠. 부품란을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런 양식에 맞춰서 그려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두선을 이렇게 하늘색으로 그리고 대개 요 테두선이 검은색인데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나가고 글씨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나가면 될 겁니다. 자, 3D 부품들은 그거 다시 설명할게요. 세 번째, 렌더링 등각 투상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급된 과제 기준으로 설계명대 1, 2, 3, 5번을 파라메트릭 솔리드 모델링을 하고 일반적인 3D CAD 프로그램을 하라는 얘기죠. 자, 흑백으로 출력 시 형상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음영 렌더링 처리하여 A2 용지에 제도하시오. 근데 지금은 이제 A3로 바뀌었습니다. A3에다 출력해 주면 되네요. 단, 출력 시 형상이 잘 나타날수록 색상 및 그 사항을 지정하시기 바라며 부품은 단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면의 크기는 아까도 했죠. A2를 하고 영역의 최초로 배치해서 좌측 상단 A부에는 수검란과 수검란을 작성하고 오른쪽 하단 B부에는
표절한 부품란을 작성하여 모델링 작업을 합니다. 척도는 A3에 출력을 하며 등각축을 2개 선택하여 이미지 2개를 나타내 주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부품에 대해서 부품의 실물의 형상이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뷰를 2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품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출력은 렌더링 등각도를 나타낸 도면을 지급된 트레이싱지 용지에 본인이 직접 흑백으로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거기서 이제 수검장에 트레이싱지나 또는 A3 일반 용지를 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출력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의 요 예시도인데 이런 식으로 좌측 상단 아까처럼 2D처럼 수검란을 하고 우측 하단에는 부품란과 수검란을 이렇게 하면 되겠고 각 부품을 이렇게 방향을 2개씩 잡아가지고 투상도 형상이 가려지는 데를 잘 빠지지 않나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단면도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단면도 이런 듯이 내부가 벌써 단면도를 했는데 지금 단면도를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질량 계산도 각오가 있었는데 지금은 질량 계산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수검자 유의사항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는 모든 사항과 일반적으로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미리 작성된 립스, 이건 자동 실용 프레임이죠. 오토캐드 보면 오토 립스라고 있는데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돼가지고 그리기 편하게 이렇게 미리 자동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사용되면 절대 안 된다. 또는 여러분들 블록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작전 감독위원회에 지정한 비번호를 폴더에 생성한 후 비번호를 파일명으로 작업을 저장하고 시험 종료에는 자정된 작업 내용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삭제해라 이런 얘기죠. 3. 정전 또는 기계 고장이 생긴다고 했을 때에 수시로 여러분들이 저장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로 발생 시에 작업 정지 시간은 5분, 다시 시스템을 재부팅할 수 있도록 5분을 추가 시간을 주고 그 전 작업한 것이 파일이 날라갔다, 지워졌다 그런 거는 수검자 기책 사유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수시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제도는 지급된 KS 데이터를 참조로 하여 제도하고 아까 PDF 파일입니다.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과제 도면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KS 규격과 IS 규격에 따라 제도하시기 바랍니다. 5. 도면의 한계와 선굵기, 문자 크기를 구별하여 색상을 아래와 같이 정해라 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양식을 얘기했죠. 자, A와 B, 여기가 A가 420, B가 594, 이게 A2죠. B가 594가 됩니다. 이쪽에 420이 되겠죠. 자, A2 양식에 이렇게 크게 되겠고. 자, 그랬을 때 테두리는 아까 되겠지만 여기서 C의 크기가 10mm, 10mm 안쪽으로 이렇게 띄어트려서 이렇게 테두리 선을 그리면 되고, 가운데에 요 중심이 되는데 가운데 여기 중심 마크를 반드시 이렇게 크로스되게 이렇게 짧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A분은 아까 되겠지만 수검란이 되고, B분은 여러분들 표지란과 여기 부품란이죠. 그려지는 부품의 목록의 부품 수만큼만 부품란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얘기하고 있죠. 자, 선의 굵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도면 양식할 때 반드시 요거에 맞춰서 레이어 설정을 해야겠죠. 자, 선의 굵기에 먼저 문자 기호 높이 이런 것들은 이제 7.0, 5.0 이렇게 3.5 이렇게 되어 있죠.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7.0 대 선의 굵기는 0.7mm로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문자의 높이를 얘기합니다. 그다음 지정한 색은 여러분들 보통 파란색이나 블루로 하면 된다. 자, 요런 거는 보통 윤곽선 표절한 부품란. 그래서 여기 윤곽선이죠. 요 윤곽선 요런 거는 여러분들 여러분 파란색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0.7 굵기로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다. 그다음 보통 이제 굵기에 문자 높이가 0.5mm나 문자 선의 굵기가 0.5mm라는 것이 주 작업이죠. 주로
외형산 작업들은 많이 하는데, 외형산은 이제 부품번호, 개별 주소, 중심막 같은 거는 초록색으로 하고, 보통 초록색으로 합니다.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0.5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게 주 작업이 되겠죠. 그다음에 0.5mm, 선극과의 0.5mm 하는 거는 보통 숨은 은선, 그래서 숨은 선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노란색으로 색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의 문자, 일반 주사, 치수의 여기 문자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노란색으로 0.35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는 선들인데, 가는 선들의 선의 굵기는 0.25로 하고, 주로 색깔을 빨간색을 많이 설정을 해갖고 여러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가는 선들은 뭐가 있나 봅시다. 해칭선이라든지 치수선, 치수보조선, 중림선, 가상선 이런 것들이 다 되겠죠. 여기 이제 파단선도 이제 들어가겠죠. 요게 굵기에 맞춰서 작업을 레이어 설정할 때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6번 읽어볼게요. 과제 도면 표시하는 표준 부품은 지급된 KS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규격을 제도하고, 도면의 측정 치수와 규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해당 규격으로 제도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진 없으니까 뭐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7번. 좌측 상단 A부 감독위원회 확인을 받아야 되며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자, 출력하고 낸 다음에 A부에 감독위원회 사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8번. 작업이 끝나면 감독위원이 제공한 USB의 바탕면에 비번호 폴더 전체를 저장하라고, 출력시 시험위원회 USB에 삽입한 후 수검자 감독 입회하에 출력하며 출력 시간에 수험 시간에 제외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겁니다. 9번. 표절 안에 있는 부품란은 각 도면에 제도하는 부품만 기재합니다. 전부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요구하는 부품만 기재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보통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실격이나 기권 사항인데, 도중에 이제 작품 이해 못하고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기권 의사를 표기한 거는 거기서 이제 나갈 수가 있다. 이거는 탈락이 되겠죠. 실격은 다음 같은 경우 실격 사항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 시간 전에 프로그램의 설정을 조정하거나 미리 작성된 프로그램 부정행위를 했느냐 안 했냐 이거죠. 또는 오토 리시브 같은 블록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된다. 채점 시에 도면 내용이 다른 수검자와 일부 또는 전부가 동일한 경우, 몰래 파일을 카피해서 쓰지 않았냐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정행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파일로 제공된 KS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지참된 노트나 서적을 열람한 경우라, 수검자의 장비 조작 미숙으로 파손 고장을 잃은 경우, 이런 거 이제 무조건 실격 처리한다 이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미완성이 어떤 거 한번 보겠습니다. 수험 시간 내에 부품도 낸데르 투상도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두 개의 과제도를 내야겠죠. 수검자의 출력 시간이 10분을 초래한 경우, 출력 시간 아까 수검 시간에 포함은 안 되는데 이 출력을 할 줄 몰라가지고 계속 거기 머무르고 있어가지고 못하면은 시간이 오면 뒤에 사람 출력은 못하겠죠. 이런 거에는 이제 감독관이 도저히 얘는 출력할 능력이 안 된다 판단할 때는 이렇게 미완성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출력 시에 출력 설정만 할 수 있으며 도면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재출력할 때의 얘기죠. 요구한 부품도 낸데르 투상도 중에서 한 개라도 투상도 제조되지 않는 경우에도 미완성으로 된다. 5자. 너무나 많이 도면이 틀려버리는 경우가 5자이겠죠. 어떤 건가 봅시다. 요구한 도면에 제도하지 않아 출력 용지와 크기가 맞지 않는 작품, 설계 변경 사업을 대부분 수행하지 않다고 판단된 도면, 각 범위의 척도가 요구사항과 맞지 않은 도면, 전반적으로 케이스 제도 규격에 의해 제도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도면, 지급된 용지에 출력되지 않은 도면, 끼워 맞춘 공차가 부품대에 기입되지 않거나 아무 위치죠. 꼭 그 KS 규격에 있는 위치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막 하는 사람들, 그럼 잘 제도를 할 줄 모른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작을 하겠다 이겁니다. 4. 끼워 맞춘 공차, 대문자, 축기호,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지시한 도면, 기하 공차를 부품대에 기입하지 않거나 아무 위치에 제도한 도면, 표면 거치기의 기호를 부품대에 기입하지 않거나 아무 위치에 제도한 도면,
조립 상태, 분해 상태가 제도하에 기본 지식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면 이런 것들은 다 오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조립 상태를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립도가 아니라 부품 모델링만 제출하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채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문제지 안 지어주고 다 그려진 부품 도면을 수거해 가지고 공단에서 이제 채점을 하겠죠. 전국을 다 수거해주고 그때 거기에 이제 채점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의 1예입니다. 꼭 이 점수 비중이 맞는 건 하나의 1예인데 이런 식으로 추점이 된다는 거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참고해서 여러분들 교재를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요게 이제 2D 부품도 채점하는 거고 요게 3D 렌더링도죠. 아까 렌더링도 채점 기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체적인 출제 기준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저랑 수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컨트롤 비겠습니다.